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7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이 한 분 오셨는데요. 그 상계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상계동에 사는 석유재벌 만수입니다. 상계동 만수. 한국어를 하네. 상계동 만수로. 상계동 만수입니다. 지금. 네. 너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네. 왜 나오냐고요? 네. 본 방송의 애청자로서 네. 방송이 너무 재미없다. 감동적이고 유익하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네. 잠깐이라도 뭔가 이 재미에 대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각종 소품과 분장을 부끄럽지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은근히 또 잘 어울리는데. 근데 왜 그 석유재벌이에요? 만수로 아닙니까, 만수. 본업은 석유재벌인데 제가 상계동에 사는 바람에 상계동에 석유가 안 나와서 잠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계동에 석유가 나오면 다시 석유재벌이 될 예정입니다. 어제잖아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트윗을 날리면서 대단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네. 뉴스를 내보냈는데 네. 어떤 뉴스인지 좀 소개 좀. 그 트럼프가 이제 중대 발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했었는데, 저는 이게 북한 얘기일 줄 알았어요, 혹시. 네. 그래서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 이슬람 국가의 IS라고 하는 이 테러 집단을 창립했던 그 알 바그다디가 네. 그 자폭해서 사망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델타 포스가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네. 그 도망을 가다가 폭탄 조끼로 자폭을 해서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약간 이벤트 네. 비슷하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의도한 거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오바마 때 네, 했던 네. 테러리스트 오바마 관련- 빈 라덴을 네. 오사마 빈 라덴. 큰일 나시죠. 그럼 안 된다. 오바마 빈 라덴. 그럼 안 된다. 오사마 빈 라덴. 네. 그래서 그때와 좀 비교되면서 네. 오바마 때 발표하는 뭐 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뭐 앉아있는 그 뭐 자리 배치까지도 사람들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종의 이벤트 비슷하게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비난의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사실 이제 IS는 이미 와해됐고, 그쵸. 근데 이제 지도자만 이제 남은 상황에서 이제 지도자를 제거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공약을 지킨 거라고 또 트럼프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 우리 만수르님의 고향 동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 상계동인데. 나라니까. 제가 고향은 미알인데. 죽어지는 노원구 상계동. 근데 제 아바타들이 이제 중동에 있는 거죠. 아부다비에도 있고 두바이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뭐. 그러다가 그 중동에 그 여행 같은 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중동에 신혼여행 갔을 때 사온 거라. 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거 커튼 떼온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나온 거구나. 신혼여행 물품이라니까. 아 진짜 그예요? 두바이에서. 아 두바이에서? 진짜에서 한 거 이게 실제 소재는 중국산이죠. 아니 그런데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여행 가가지고 네, 사온 신혼여행 거예요? 때.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중동에서 신혼여행 때 사막 투어 관광 가는 휴게소에서 기념으로 가서 찍으라고 파는 건데 갖고 온 거죠. 그 링 같은 것도. 네, 다 이게 이거 색깔이 다 이게 부족을 표시한 이게 다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 흰색이면은 아랍에미리트 애들이고 이게 분홍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러면은 뭐 사우디고 뭐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커튼 떼온 줄 알았어. 진짜 더워요. 나는 그냥 수건 긴 수건인 줄 네.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로 신혼여행에서 사온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네, 괜찮습니다. 원래 그 만수르 피가 흐르고 있네. 뭐야? 결혼할 때부터 아랍인으로 태어난 거죠. 결혼하기 전에 전생이 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이스 창설자를 이렇게 살해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뭐 IS라든지 아니면 중동 사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뭐 그런 것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 I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와해됐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자잖아요. 이런 네. 단체를 만들고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메이저한 사람들은 계속 찾아내서 이제 없애고 어떤 처단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체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은 현지에 그대로 남아서 좀 현지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9.11 테러에 대한 복수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테러 관련해서 아까 그 오사마 빈 라덴 네.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전부 다 하나까지 끝까지 찾아내서 부족을 전부 다 처단한다. 그런 식으로 이거 아직도 그때의 복수가 계속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먼 동네 이야기라서 뭐 딱히 이게 무슨 어떤 큰 뭐 당장에 지금 어떤 이렇게 연관된 어떤 그 이렇게 사건이나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 이슈로 네. 지금 북한이 25일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자고 정부에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렇게 문서로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네. 네. 지금 김정은 그 위원장이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런 주요 시설, 경제 관련된 시설들을 네.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네. 하는 그런 일종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훈시 지방훈시 네. 돌면서 네. 한마디씩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금강산 그 관광 지역을 방문을 해서 네. 거기에 그 남한 측에서 조성한 시설들이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그 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한 측에 이야기해서 철거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이제 남한 정부에 이 시설을 철거하는 문제를 이제 철거를 해달라 혹은 뭐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요청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정부에 그 보낸 내용을 보니까 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한 측 시설에 대한 철거와 네. 관련한 네. 실무자 회담을 실시하자라고 북한 측에 지금 역제안을 해놓은 상태다. 북한 측은 문서로만 얘기를 하자고 한 거를 이제 우리나라 실무자 회담을 정부는 하자. 실무자 회담을 하자 역제안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네.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의 표출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뭐 이렇게 지방 순시 과정에서 이렇게 들르다가 본인 눈에 띄어서 그냥 생각난 김에 한마디 한 것에 불과한 건지 이게 어떻게 사실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전에 하노이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 회담이 결렬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김정은이 일종의 뭐 대국민 담화 같은 형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이나 혹은 외세 세력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고 자력갱생 무언가 안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의 담화를 하면서 그 이후로 이런 관련 시설들 혹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문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뭐 그런 일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자력갱생을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남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뭔가 표현이라고 할까, 예,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문제는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거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한 이야기를 원문 그대로까지 이제 옮기면서 이게 그런 좀 감정적인 대응이다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에서 무언가 이제 그냥 자기네들이 볼 때 이게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정도 수준에서의 이야기인데 너무 좀 한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북한이 마치 남한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또 하는 언론도 있고요. 이게 정확한 의중이 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 북한 이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딱 상태 빠지고 난 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이 올해 안으로 결말을 보겠다는 네. 말을 그쵸. 했었죠. 네. 올해 안에 결말을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어쨌든 뭐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돼서 뭐 북한이 이제 완전히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이렇게 철저한 어떤 비핵화 조치와 그 검증 확인 뭐 이런 거까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합의를 보고 실제로 그런 것을 일정표라든지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담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되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관계가 개선이 돼서 뭐 정전 합의나 뭐 평화 협정이나 뭐 기타 등등 이제 경제 협력이나 뭐 이런 지원 원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네. 예, 서로 이제 이제 이견이 커서 이렇게 결렬이 됐잖아요. 네. 결렬이 되고 난 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는 행보가 네. 이제 뭐 미사일이 됐든 뭐가 됐든 미사일을 계속 쐈잖아요. 네. 단거리 미사일을. 근데 그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게 그냥 이렇게 미사일을 쏜 방향이 전부 미국이나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쪽을 향해서 쐈거든요. 전부 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 같으면 바로 뭐 그냥 일본 이렇게 상공 지나가는 걸로. 영공을 이렇게 통과해 간다든지 지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저기 뭐 이제 괌까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걸로 쏜다든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쏜 것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고 그러니까 장거리 이제 안 쐈고 단거리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도 그 쏘는 방향이 미국이나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명백히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하고의 어떤 그 협상 타결에 강한 어떤 뭐랄까 희망, 네. 그걸 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요.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을 이렇게 쏜 것은 이렇게 내부적으로 내부용의 성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나 화가 나서 불꽃놀이요? 네, 그걸 억누리 못해서 그냥 물론 이제 이렇게 미국이나 뭐 이런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막바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예전처럼 일본이나 미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전부 이렇게 동해안 저쪽 북쪽으로 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우라통을 터트린다? 뭐 이렇게 관심 좀 가져줘, 뭐 이런 것까지. 뭐 그런 거. 네. 그런 느낌인데 나는 미국하고 이렇게 비핵화 협상 판을 깰 생각은 없어. 라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빨리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좀 받아들여주는 그런 양보안을 좀 마련해서 협상을 시작하자고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에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그 회담의 어떤 이렇게 타결 가능성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뭐 올해 안에 뭐 이렇게 타결을 볼 수 있을지는 굉장히 불투명한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 이번 달 초에 스웨덴에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실무자 간 일종의 뭐 비밀 협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렬이 됐고 이 이후에 김계관 북한 외무성이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어떤 친분 관계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담화문 발표를 며칠 전에 했더라고요. 북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미국이 좀 양보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이렇게 선인지를 좀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볼턴이나 뭐 폼페오나 누구 뭐 이렇게 미국 이렇게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그 강원 대립이랄까 뭐 이런 거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완전 비핵화이고 미국과 북한의 그 비핵화 협상의 그 의의나 의미도 뭐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이제 미국과 북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또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북한이 빨리 경제 강국 노선으로 전환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부에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어떤 뭐 반대 세력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군부 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장악한 후에 미국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또 그 외에는 사실 이렇게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과 합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사실 소장님 지금 볼턴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달 전에 볼턴이 경질됐을 때 한동안 외신에서 나왔던 게 볼턴이 경질되면서 기존에 이제 무조건 한 번에 일괄 타결에서 단계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트럼프도 그때 사실 뭐 새로운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일괄 타결 방식에서 단계적 합의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없어요. 뭐 이제 내년 이제 대선인데 네. 내년에 이렇게 대선에서 이제 저기 떨어져 버리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선거를 더 이렇게 의식한 어떤 선거용으로서 이렇게 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게 시간이 끌어지면은 잘 안 될 안 가능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그렇죠. 했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비핵화를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네. 예, 북한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걸 안 들어줄 수 없다. 또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걸 또 안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일찍이 계속 했었는데 유튜브를 안 보나 보죠. 김정은 위원장 유튜브 금지 아니야 북한에? 아니 어쨌든 간에 좀 컴퓨터도 애플 컴퓨터 쓰던데.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장사꾼 비즈니스맨이니까 김정은을 만나기만 하면 바로 협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협상이 계속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꼬인 게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자기가 이제 성과를 못 낼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사고를 안 치는 수준에서 관리만 하고 있지 않냐. 지금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미국 입장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렇게 햇볕 정책 이후로 예. 이렇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그 자체가 이미 네. 이렇게 햇볕 정책 해가지고 9.11 테러 난 이후로 그것들이 전부 이제 철회가 되고 완전 비핵화 입장을 이렇게 노선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미국한테 만약에 미국보다 트럼프 정권 때 그 단계별로 이렇게 비핵화 하자라고 한다라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그렇죠. 입장에서. 안 좋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뭐 이란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그런 게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또 어차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갖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김정은 그 체제 보장에 뭐 정말 이렇게 뭔가 결정적인 어떤 기여를 이렇게 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핵이 없다라면 김정일 체제가 무너졌겠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아까 IS 창설자 네네네. 델타포스를 북한에 침투시켜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을 뭐 이렇게 살해하고 하는 뭐 그런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거니까.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뭐 그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트럼프 정부와 대통령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권한테도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협력해서 하자. 그리고 네가 가서 이렇게 설득 좀 해라.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또 막 북한에 가가지고 공수표 네. 엄청 예, 그 공수표를 어마어마하게 날렸을 거라 이거예요. USB 내가- 엄청 담겨 있다 막 이거 전해주고. 내가 가서 트럼프한테 가서 설득을 시킬게. 나만 믿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이렇게 중간 다리를 놓을게. 그다음에 먼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공단이든 뭐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설득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공수표를 팍 날려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식으로 하려다가 네. 미국이 그냥 문재인 정권의 누나를 부릅뜨니까 꼼짝을 못하고 아이고. 네. 꼼짝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튀어나오는 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미국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려야 되느냐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그 문정인 씨나 문정인 씨하고 그런 정세현 사람들 나이 씨. 많으신 예, 그 사람들 그 안보라인 네, 문재인 정권의 네. 안보라인에 들어갔던 사람 문정인 씨는 뭐예요? 미국 대상가로 이렇게 했다가 지정을 앙그레망이 했다가 잘렸죠. 네, 앙그레망 못 받았죠. 예, 이렇게 미국 쪽에서 그냥 거부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북미 협상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헛발질을 굉장히 해버린 거죠. 네. 이미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하셨죠. 예, 여러분 하시죠. 사실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굉장히 세세하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거와 거의 정반대로 가면서 완전히 일이 지금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변한 게 없어요. 그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은 완전 비핵화를 이렇게 확실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네. 북한과 협상의 여지가 없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이렇게 전제로 깔고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게 더 빨랐죠. 더 가능성이 더 처음에 시작부터 예. 가서 헛소리 하는 것보다 미국을 설득하겠다고 나섰으니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감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북미 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조국 사태라든지 지금 네. 뭐 경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무슨 또 뭐 탈원전이라든지 또 뭡니까 지금 뭐 교육 이 대학 입시 문제라든지 그냥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모든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성과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건 뭐냐면은 애초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그걸 실제로 정권 출범하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진영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권 얻어 걸리니까 그래 너도 한 자리에 우리 편이야 너는 우리 편이야 한 자리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전부 이제 개판 치는 것만 이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냐 이렇게 떠들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 망가지고 일자리는 망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슨 검찰 개혁 떠들었는데 검찰 개혁을 왜 정권 출범할 때부터 하지? 그때 적폐청산하느라고 예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 뭐 이렇게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나 어떤 대안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없고 그냥 한 자리 해가지고 와서 마구잡이로 그냥 그 이른바 이렇게 엉터리 이렇게 지지자들, 이렇게 빠돌이들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질러대다 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만수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계동에 석유가 나온다 해결되는 일인데 석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뭐 과거에 못지않은 그
빠돌이로서 그때는 빠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신 됐지? 차렸죠. 아 그래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까지. 여러분들 저 나중에 간증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뭐 저는 뭐 일단 그 공무원 뭐 이런 쪽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지만 현재 스코어 보면은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 이쪽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 네.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근데 해버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언론인데 이제 제대로 검증해서 내보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니 정책 당국의 당사자들이 직접 가짜 뉴스를 내보내면은 그건 진짜 대책이 없겠더라고요. 언론이 그 가짜 뉴스를 네. 받아 써주니까 나눠져가지고 여기도 받아 써지고 여기도 받아 써지고. 근데 사람들이 진실을 정확히 알 수 없게 해서 내가 한쪽 소속으로 이렇게 가 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게. 소장님 말 들으면 될 텐데. 소장님이 유튜브가 재미는 없다. 그럼 더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이제부터 재밌어질 거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개편합니다. 근데 오늘 컨셉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그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이렇게 비핵화 협상, 북한 이렇게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그 안보 외교 전략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네. 그 한일 외교 문제죠. 한일 외교 문제. 네. 그 강제징용 이제 배상 문제 판결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이른바 조국 사태로 이렇게 대변들 죽창 들고 싸워야 된다. 친일파, 토착애국 이렇게 해놓고 3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가 천호병련의 역사를 어떻게 50년 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도로 황당한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거나 수습을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질러대다가 보니까는 이런 참 자기들도 이제 이렇게 쪽팔린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쪽팔릴 줄 알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가서 이렇게 뭐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친서 보내고 못하고 안으로는 죽창 들고 싸우지 않는 놈들은 전부 이렇게 친일파고 토착애국고 일본 가라. 일본 가라 그리고 불매운동 해라 뭐다 이렇게 해서 일본 관련한 어떤 사업하는 이렇게 사업자들이 얼마나 그 피해를 봤어요.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얼마나 그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본이든 아베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런 상황이 북미 협상에서의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내가 중간자 역할, 운전대 역할 무슨 하면서 헛소리 하면서 했던 네. 그 헛발질한 그것을 이렇게 그런 유의 헛발질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일 관계에서 저지른 삽질을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 또 같이. 예, 그런 짓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참.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만수르님 생각하시기에. 제가 소장님 말씀 들으면 처음에 바로 믿지는 않는데 최근에 그 7월 달부터 이어진 그 일본 그 사태 쭉 이렇게 오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너무 가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죠. 처음에는 잠깐 좀 보시고 예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근데 거의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거의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삼성의 잠자는 사제 쿼터를 건드린 거다. 거의 이제 일본이 크게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래 실제로 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 이후로 뭐 거의 일본 측에서는 또 반응이 또 거의 없었잖아요. 또 어쨌든 간에 이게 쌍방의 그 바보짓을 한 거죠. 그렇죠. 쌍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의도로 이렇게 뭐 황당한 짓을 했다. 그래서 양국에
일반 그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서로가 아베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네. 좀 혼내서 견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반 시민 차원에서는 이미 수평한 대등한 관계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이런 게 아베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인 어떤 불순한 의도나 음모를 깨트려야 된다. 그런 라고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그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이게 이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베 정권도 당장에 이제 뭐 한국 관광객 줄어드니까 뭐 이제 그 타격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한일 관계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안보 면에서 이제 미국이 계속 일본이나 한국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지소미아 다시. 예, 지소미아뿐만 아니라 그 말했잖아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아베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쌈질을 하면 서로 이제 트럼프한테 달려가서 큰형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면은 트럼프가 뭐 한다 그래 장사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 아베한테는 그래? 그럼 그래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맞아. 문재인 사실 좀 이상한 놈이야. 또 문재인 딱 가서 트럼프한테 큰형님 아베가 이래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합니다. 그래? 아베 조금 문제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야 너 근데 주한 미군 주둔비를 5배로 올려. 네. 아베한테 야 너 미국 무기 구입 일본 방위 분담을 몇 배로 올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장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의 그 주둔비를 올리는 거는 뭐보다 더 쉽다고 그랬나요 그때 그게? 아무튼 하여튼 임대료. 임대료. 네.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만수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렇게 한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서 예견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아베 정권이나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상황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둘 다 이게 지금 이렇게 헛발질을 해놓은 게 이렇게 수습을 하기가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빠지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둘 다. 일본은 그래도 이럴 때 총리가 물러나고 선거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신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또 2년을 계속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애매하죠. 심하이? 토착 외국어만 토착 외국어. 일본 말을. 스미마셍. 이 정도는 하죠. 네. 김광재 경기데이트 127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